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는 조국 전 장관을 보며 몇 차례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조국 일가와 동일잣대, 동일검증 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 앞에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발 빼는 사람들 보니 최소한 저렇게 살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항의가 왔지만 여전히 제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도 전해드렸고요.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요구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진 것도 이상하단 얘기까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선 저렇게 박지원 위원장 보란듯이 제가 글을 쓴 거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는데요. 이후로 제가 정확하게 입장을 다시 전했죠. 검찰, 언론,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쓴 내용이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의 최측근이고 김건희 씨와 300회 이상 카톡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기에 송곳 검증을 요구하는 것, 조국 전 장관과 최소한 못해도 동일잣대 동일검증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언론에선 대놓고 제가 박지원 위원장을 저격했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부추겼습니다. 제가 진중권 씨를 친윤 스피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번엔 박지원 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니 논란이 일자 장문의 해명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이간질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래서 언론 정상화도 굉장히 시급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오늘 오전 조성은 씨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글을 남겼죠. 핵심적인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을 거라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본인으로서도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가 조리돌림 당할 이유도 없다. 이미 3년에 걸쳐서 사과를 했다. 민주당도 반성한다면서 조국 등 떠밀지 말길 바란다. 결국 정호영, 한동훈 등의 비리가 남는 게 아니라 조국의 사과 요청만 남는 거 아니냐. 조국 사과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의아하단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머리채 잡아오듯이 민주당에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법안 원안을 통과 바란다는 입장까지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조성은 씨가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요? 참고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이 하루에 1억 5천을 모금했다. 목표의 3배를 초과했다는 소식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조국 기준 반만 적용해도 장관 후보자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국 편들고 싶지 않다는 사람의 반응도 있는데요. 다만 당신들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해라 이거죠. 저도 여기에 펀딩을 한 상황이고요. 벌써 2억을 넘긴 상황이네요.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 정상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속보가 떴죠.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정상화 중재안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황을 청취하고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건 아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대화에 대해선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방금 전 다른 단독 보도가 떴죠. 어제 권성동을 독대해서 중재안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배현진 대변인의 말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모든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독대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참고로 손석희 전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께 3차례나 왜 지금 검찰 정상화 얘기가 나오냐 라고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이 국회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말만 하더라도 꼬투리 잡는 게 국민의힘의 특징 아닙니까?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한 게 가야 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다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잘 챙겨야 된다. 이 정도로 입장을 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검찰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한 거에 대해선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도 전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방금 한동훈 후보도 반격에 나섰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격을 한다 만다 할 위치입니까 지금? 더 어이없는 건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는 칼주름 한동훈 이러면서 톱스타 연예인 못지않은 화제성을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제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었는데요. 한동훈 가방, 스카프, 코트, 안경 굳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화제성으로 따지자면 차라리 한동훈 휴대폰에 관심이 더 몰리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무리 문화부 기자라 할지라도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씨가 무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저런 황당한 PR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지금 편법 증여 엄마 찬스, 배우자 위장 전입, 상속 농지 논란 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취재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런 기사들로 인해
가끔 유능한 기자들까지 전부 싸잡혀 욕먹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이게 신문이냐, 이게 기사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고요. 적당히 해라, 오히려 반감만 더 생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특히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옷 가지고 그렇게 비난해놓고 한동훈은 패션이 메시지란 말이 나옵니까? 게다가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아니 어떻게 더 신중하게 얘기합니까? 정권 이양 기간의 현안에 대해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저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 틈만 나면 비난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중재안 원점으로 다시 돌리라 하고 이런 건 말 많은 거 아닙니까? 김어준 총수가 이준석 대표를 한마디로 정리했죠. 한동훈 아바타에 불과하다. 저도 여기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준석한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쨌든 방금 전 박병석 의장 주재로 만난 양당 원내대표가 결국 빈손으로 회의를 종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신속한 입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했고 여야 합의한 사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까지 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깽판친 만큼 원안 통과를 바라고 있는 것도 현실이죠. 이외로도 청문회를 앞두고 각 후보의 논란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시간상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